35년간 근무했던 시청 건물에서 나온 날, 만호는 처음으로 평일 오전에 햇살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공로패와 퇴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편안한 노후가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다녀왔소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은 응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매던 그 넥타이를 이제는 다시 맬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계실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낮에는 좀 조용히 계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그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식으로 주말을 보낸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것이 민폐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 준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호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갔네요. 괜찮다. 너도 직장 생활 바쁜 거 아는데. 그럼 다음에 뵐게요. 통화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자는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TV 소리 좀 줄이세요. 시끄러워요. 방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주인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자신과 같은 공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알바생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그의 자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만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만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낮에 뭐 했어요? 산책했소. 매일 그렇게 돌아다닐 건가요? 친구라도 만나시든가.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일만 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집에서, 이 사람 곁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만호의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67세,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 앉아 계세요. 순자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보고 있소. 매일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니까 소파가 푹 꺼졌잖아요. 좀 움직이세요.
만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할 일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컵을 집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 컵은 왜 거기에 놔요? 컵꽂이에 꽂으라고 몇 번을 말해요. 미안하오. 만호는 컵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청소를 마치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안 나가시나요? 어디를 가야 하오?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한번 갈까? 여행이요? 갑자기 왜요? 퇴직도 했고,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등산 모임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고요. 그럼 나도 같이. 당신은 안 어울려요. 다 여자들이라. 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일정표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친구들 만나세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 보여요. 하지만 만호에게는 만날 친구가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퇴직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만호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은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만호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그냥 바빠요. 남편은 잘 있고?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보며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호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애들 학원 데리러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수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만호가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아, 다음에 손주들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애들 바빠요. 학원도 많고. 그래도 다음에 봬요. 문이 닫혔습니다. 만호는 현관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침 준비했소. 순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요. 이렇게 짜게 먹으면 건강 나빠져요. 미안하오. 다음엔 덜 짜게 할게. 그리고 계란은 너무 익었어요. 당신은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만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들어와도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남편도, 아버지도, 가장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둠 속에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산책, 도서관, 집으로 돌아오기.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호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나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자리예요? 커피 마시고 있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또요. 왜요? 당신은 매일 집에 있으면서 저는 나가면 안 돼요? 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호는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호만 빼고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는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김 과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 정만우요. 아, 정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냥 그렇죠. 뭐. 정 국장님은요? 나도 그저 그렇네. 시간 나면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세.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요즘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락처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그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위기, 노인 빈곤율, 황혼이혼 증가. 어느 것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소?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나는 당신은 뭐 해 먹었어요? 라면.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리도 못하면서 왜 혼자 있으려고 해요? 내가 언제 혼자 있으려고 했소? 매일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승진했을 때,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우야.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아이들 생일이라서요. 만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근데 아버지 혼자만 오세요. 엄마는 그날 약속 있으시대요. 알았다. 전화를 끊은 후 만호는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을 사고 용돈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호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애들은 학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만호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들 생일 축하한다. 만호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뜯어보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만호, 준우, 며느리, 손주 둘이 앉았습니다. 만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야. 요즘 회사는 어떠냐? 바빠요. 아버지,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반찬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만호는 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요즘 아버지가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지금 노트북 좀 봐야 해요. 준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1시간 후 만호는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봐야겠다. 준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너도 바쁜 것 같고 아버지도 집에 가봐야지. 그럼 조심히 가세요. 만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굽은 어깨, 힘없는 눈빛. 그는 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만호만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소. 애들은 잘 있던가요? 그래.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만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아이들을 안고 웃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그 단어는 67년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단어가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후, 만호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67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동사무소에 들러 이혼 상담 안내문을 받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순자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만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소.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관계 말이오. 나는 당신이 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소.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해 보이오. 내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소. 그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계속했습니다. 35년을 일했소.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막상 집에 오니 내 자리가 없더구려. 아들도, 딸도, 당신도 모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소.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은 집에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다 혼자 했어요.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됐죠.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 어쩌고 자리가 어쩌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 스스로.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승진이 중요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학부모 상담도, 가족 여행도 거의 빠졌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 말이 맞소. 내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소.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소.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졌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호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상담 안내문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잖소. 순자는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오. 진지한 거요. 67살에 이혼을 하자고요? 지금 늦었지만 우리 각자 남은 인생을 살면 안 될까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적이요. 35년 동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럼 나는 뭐예요?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나라고 한 거 아니었소? 언제 떠나래요? 나는 그냥 답답해서 한 소리였어요. 당신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니까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혼 같은 거 안 해요. 절대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만호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순자는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만호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갈 거요. 어디로요? 모텔이든 어디든 가서 지낼 거요. 당신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따로 살아야겠소. 순자는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놔주시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만호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못 가게 하는 거요? 당신은 나를 싫어하잖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서운했어요. 당신이 35년 동안 집에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나도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만호는 가방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아봅시다. 방법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보다 먼저 식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요. 그래.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고마워요. 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내일 산책이나 갈까요? 날씨가 좋다던데. 순자는 고개를 돌려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산책이요. 그래. 우리 둘이서.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만호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커피 가져왔소. 당신이 준비했어요? 그럼. 순자는 종이컵에 따라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네요. 만호는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강변을 걸었습니다. 조금씩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둘이서. 만호는 놀랐습니다. 몇 달 전 여행을 제안했을 때 순자는 거절했었습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요? 제가 친구들이랑 갔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 가보자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렀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순자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순자가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요. 만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미안해? 제가 너무 매몰차게 대한 것 같아서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35년 동안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소. 그래도 당신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만 한 게 전부가 아니었소. 가족과 함께 있어야 했는데. 순자는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있어요. 우리. 만호는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만호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등록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만호는 떨렸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보다 젊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호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만호는 간단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소. 만호는 웃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만호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오늘 놀이공원 가요. 그래. 할아버지도 같이 갈까? 네,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가족끼리 시간 보내려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만호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손주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만호는 손주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호는 이런 순간을 35년 동안 놓쳤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만호는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밤이 되었습니다. 만호는 기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기타를 쳤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순자는 책을 내려놓고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함께 줘서요. 만호는 기타를 내려놓고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만호는 생각했습니다. 67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내와 손을 잡는 순간,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67세의 오늘, 만호는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